예, 이쪽은 한국사 첫 번째 단원입니다. 한국사는 항상 처음 시작하는 것이 선사시대 구별하는 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우리가 배워야 될 시기가 네 시기가 있는데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네 시기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요 네 시기를 구별할 수 있으면 이쪽은 거의 다 맞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석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70만 년 전부터 시작되었지만 요 뗀석기가 시작되었다는 거. 구석기든 신석기든 석기를 사용하는 시기예요. 당장 비교해 보면 신석기는 간석기를 씁니다. 뗀석기랑 간석기의 차이가 뭐냐면 뗀석기는 돌을 탁 쳤을 때 띄어져 나온 그 조잡한 그대로 쓰는 석기를 뗀석기라고 하고,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이 대표적인 뗀석기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많이 들어봤었던 주먹도끼가 되겠죠. 그래서 주먹도끼 같은 뗀석기를 사용하던 시기가 구석기고, 그리고 신석기는 간석기를 사용합니다. 말 그대로 툭 쳐서 떨궈져 나온 돌을 갈아버리는 거예요. 좀 더 정교하겠죠. 그래서 크게 석기로 구석기랑 신석기를 구별을 한다. 그리고 구석기는 아직 농사를 시작하기 전이에요. 그래서 동물을 잡는 사냥, 그리고 열매를 따먹는 채집, 이런 것들로 먹고 삽니다. 그러면 동물을 잡거나 열매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특별히 집을 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동 중에 동굴, 바위, 그늘 이런 데서 거주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 구석기의 특징입니다. 또 신석기의 가장 큰 특징은 농경, 농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연찮게 씨앗에서 곡식이 자라고 몇 배의 수확량이 생긴다는 것을 인식을 하면서 농사를 짓게 돼요. 그렇다 보면은 씨앗을 뿌리고 곡식물을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 움집을 짓고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거주를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움집을 추정한 그림인데, 가운데는 불을 피운 화덕자리가 있고 바닥은 둥그런 움집을 짓고 생활하는 것이 신석기 시대의 큰 특징입니다. 그리고 농사를 짓다 보면은 곡식이 나오게 되고 보관할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토기가 제작이 됩니다. 그래서 요 토기 우리 중학교 때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빗살 무늬 토기. 그래서 확대 보면은 이렇게 생긴 게 빗살 문양을 하고 있기 때문에 빗살 무늬 토기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아직 계급이 없는 평등 사회입니다. 자, 다음 청동기 시대로 갑니다. 청동기 시대는 대략 기원전 2000년경, 기원전 1500년경부터 시작했다고 보고 있는데, 큰 특징은 계급이 발생을 합니다. 아까 농사를 신석기 때 처음 지었었죠. 청동기 때도 이제 농사가 많이 지어지고 특히 쌀 농사가 이때부터 시작이 되는데, 쌀 농사를 짓게 되면은 이것을 많이 가진 사람도 있고 적게 가진 사람도 생기겠죠. 그래서 많이 가진 사람들은 지배계층이 되고 적게 가진 사람들은 하위계층이 되면서 계급이라는 것이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그 중에서 지배층을 군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우리 부족장 이런 표현 쓰죠? 그게 쉽게 말해서 군장이에요. 힘이 센 우두머리. 그래서 청동기 때 계급이 등장하고 군장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장이 죽었을 때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여기 보는 것처럼 우리 잘 알고 있는 고인돌을 만들어서 과시했었다라고 우리 알고 있죠. 그래서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 고인돌, 그리고 당연히 청동기 유물이 있겠죠. 우리 중학교 때 배웠었던 비파형 동검이라든지 거친 무늬 거울이라든지 그런 청동기들이 쓰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청동기라고 해서 청동기만 쓰이는 게 아닙니다. 반달, 돌칼 같은 농기구는 돌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썼다라는 거 우리 중학교 때 들었습니다.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나라가 등장합니다. 이것이 고조선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로 알려져 있지요. 고조선은 단군 왕검이 통치했다라고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단군 왕검은 합성어예요. 단군이란 단어랑 왕검이란 단어가 합쳐진 겁니다. 단군은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이름이고 왕검은 정치적인 짱의 이름을 말합니다. 근데 단군 왕검이 하나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사람과 정치적 지배자가 하나로
같은 역할을 했었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재정일치 사회였구나라고 얘기합니다. 제사장 역할과 정치적 지배자 역할이 일치했다. 재정일치. 그래서 고조선은 제사 지내는 무당 같은 사람과 정치적인 지배력을 가진 사람이 한 명 있었다라는 거죠. 그 사람 이름이 단군 왕검. 근데 이 고조선이 힘이 꽤 셌습니다. 중국의 연나라하고 경쟁할 정도로 힘이 셌었고 심지어는 왕위, 왕자리를 세습까지 했었대요. 그래서 역사에 보면은 뭐 부왕, 뭐 준왕 이런 왕의 이름이 나올 정도로 왕의 힘이 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왕 아래에는 상대부 장군 등 관직이 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국가였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거 팔조법이라는 것이 존재했었다고 합니다. 고조선에 대한 기록은 많지 않은데 8개의 법이 있었대요. 이것을 팔조법이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3가지가 전해져 옵니다. 확대해서 보면은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그래서 사람 죽인 자를 사형에 처했다라는 것은 노동력을 중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또 남을 다치게 하면 곡식으로 갚았다. 곡식이 있었다라는 것은 농경사회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았다. 노비제도, 계급이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팔조법 현재 3가지가 남겨져 있는데 이 3가지를 통해서 노동력을 중시했고 농경사회였었고 계급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험에 이 팔조법은 잘 나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랬던 고조선이 중국에서 넘어온 위만이라는 사람한테 망하게 됩니다. 한마디로 위만이 왕을 쫓아내고 지가 왕이 되는데 이 위만은 중국에서 넘어왔지만 우리 한국인으로 이렇게 인식하기도 합니다. 중국에서 원래 진나라가 있었는데 망하고 한나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나라가 생기면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게 되는데 고조선으로 넘어왔을 때 위만을 서쪽을 지키는 장군으로 삼았는데 이 위만이 배신을 때리고 고조선을 망하게 합니다. 그래서 위만이 고조선을 차지하게 되는데 이때를 위만조선이라고도 해요. 그리고 이랬던 조선은 한나라의 침략으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중국의 여러 나라 왕 중에서 이 한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한나라의 침입으로 고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고조선 청동기 문화로 시작됐었다라는 거. 그리고 철기 문화가 들어오게 됩니다. 철기 문화가 여기 나와 있다시피 5세기경에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들어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여러 나라들이 성장을 하게 돼요. 그래서 좀 보면은 여기 오른쪽에 자, 요 윗부분이 만주 지역이고 요것이 한반도죠. 그래서 만주랑 한반도에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쪽부터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지안한, 변한. 특히 요 남쪽에 한이라는 나라가 3개 있죠. 이걸 합쳐서 삼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대한민국 할 때 혹은 한국이라고 할 때 이 한이 이 삼한에서 딴 거라고 하죠. 그래서 요 지도 부여, 고구려, 옥저, 동해, 마한, 진안, 편안 요 위치 정도는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나라들의 큰 특징은 철기 국가였었다라는 거 알아두기 바랍니다. 철기 국가, 철기를 배경으로 등장한 나라들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었던 부여, 부여 큰 특징은 왕이 중앙을 다스리고 주변에는 가라고 불리는 귀족들이 다스립니다. 요 가는 뭐 귀족 혹은 부족장을 뜻하는 건데 요 옆에 나와 있죠.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주변에는 마가, 우가, 구가, 저가 가짜가 붙은 귀족들이 다스리는데 마가 말부족을 말하는 거예요. 우가 소부족, 구가 개부족, 저가 돼지부족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각 지역을 이렇게 다스리고 왕은 가운데만 다스리게 됩니다. 혹시라도 곡식이 망한 농사가 망한 흉년일 경우에는 왕한테 책임을 씌워서 죽일 정도로 왕의 힘은 상당히 약했었다고 하죠. 왕이 가운데 다스리고 주변에 이렇게 동물의 이름을 딴 부족들이 다스리는 이 형태를 뭐라 부르냐면 사출도라고 부릅니다. 사출도 상당히 잘 나옵니다. 이 사출도는 우리 지금도 흔적이 있어요.
지금 우리 윷놀이 있죠? 명절 때 하는 윷놀이. 윷놀이가 이 사출도에서 유래했었다고 하지요. 그래서 요 가라는 표현이 나오면 부족장이라는 거. 그래서 부여는 보다시피 왕까지 포함시키면 5개의 부족이 다스린 나라였었어요. 자, 다음 고구려입니다. 고구려는 부여 출신의 이주민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예요. 쉽게 표현해서 부여에서 고구려로 내려와서 고구려 땅에 내려와서 세운 나라가 고구려라는 거예요. 우리 이미 알고 있죠? 부여에 있었던 주목이라는 사람이 내려와서 만든 나라가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똑같아요. 부여에서 내려와서 고구려를 만들었잖아요. 아까 부여가 5부족이 연맹한 나라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구려도 똑같습니다. 5개 부족이 연맹한 국가입니다. 그래서 부여나 고구려는 공부해 보면은 문화가 거의 비슷합니다. 자, 다음 옥저랑 동해. 이 오른쪽에 있죠. 옥저랑 동해는 왕이 없습니다. 대신에 읍군 삼로라고 부르는 부족장들이 나라를 다스립니다. 그래서 읍군 삼로 나오면 옥저 동해. 저 아래쪽에 사만. 사만은 한반도 남쪽에 있었고 만 지난 변한 아까 요 한국을 뜻한다 그랬었죠. 대한민국 할 때 한이 이 한인데 얘네들은 부족장의 이름이 신지읍차라고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읍군 삼로로가 불리면은 옥저 동해, 신지읍차라고 불리면 사만이라고 구별할 수 있는데 사만의 가장 큰 특징은 천군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제사를 주관하는 천군이라는 사람이 제사를 주관합니다. 그래서 소도라고 불리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는데 요 옆에 있는 게 소떼라는 거예요. 우리 이거 아직도 남아 있는데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오리 같은 거를 나무 기둥에 매달아 놨는데 요 아래 이렇게 영역 표시예요. 이 영역을 뭐라 부르냐면 소도라고 부릅니다. 소도. 근데 이 영역이 무슨 영역이냐면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긴 아무도 못 들어가. 무슨 말이냐면 이 소떼를 달아놓은 소도 지역은 신성한 지역으로 이 천군이라 불리는 제사장이 제사 지내고 관리하는 신성한 지역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요 바깥에 다른 지역에서 정치적인 짱이 있어도 여기 못 들어갑니다. 이 사람은 정치적인 지배자고 여기는 제사장이 지배하는 영역인데 이 정치적인 지배자가 이 제사장이 지배하는 이 영역을 이 소도를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이걸 뭐라 부르냐면 제정이 분리되었다라고 표현을 하죠. 제사장이 다스리는 영역과 정치적인 지배자가 다스리는 영역이 분리되었다. 그래서 사만에서 천군이 다스리는 신성한 지역인 이 소도 같은 경우는 재정 분리 사례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사만. 우리 아까 요 위에 보면은 단군 왕검, 고조선은 단군 왕검에서 재정이 일치된 사회라고 배웠었죠. 근데 사만 지역 같은 경우는 재정이 분리된 지역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만 지역은 나중에 백제, 또 신라, 그리고 가야 이렇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삼국시대로 넘어가는 시작이 요 사만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거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요 지역 지금 봤던 부분을 한번 핵심 정리 형광펜으로 칠해가면서 빠르게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한번 지우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봅시다. 자,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요 네 시기를 구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구석기의 큰 특징 뗀석기를 썼고 아직 농사를 안 짓는다 그랬죠. 사냥 채집을 하게 되고 그럼 정착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동굴이나 바위 그늘에서 삶을 살았습니다. 신석기 돌을 갈기 시작한 간석기를 썼고 토기를 사용하기 시작하죠. 왜냐면 농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근데 곡식만 먹진 않겠죠. 우리 단백질, 고기도 먹어야 되기 때문에 동물들을 가둬서 키우는 목축도 시작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토기, 빗살무늬 토기가 있었고 움집을 짓고서 정착을 하면서 산다고 그랬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평등 사회였습니다. 청동기 때는 잉여 생산물이 생기면서 많이 생산물을 가진 사람들이 지배계층이 되면서 계급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지배계층 중에서 부족장이라고 불리는 군장이 출현한다 그랬었죠. 그래서 군장이 자기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무덤으로 추정이 되는 고인돌을 만들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요 프린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청동기 유물로 비파형 동검이 있었고 거친 무늬 거울, 농기구로는 반달 돌칼이라고 하는 석기를 썼었다라고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 이 청동기를 배경으로 하는 우리의 최초의 국가가 등장했었죠. 고조선 단군 왕검이 통치했었고 단군 왕검이라는 단어에서 재정 일치 사회라는 거 알 수 있었다고 얘기했습니다. 한때는 중국과 경쟁할 정도로 힘이 셌고 왕위 세습도 하고 관직 이름까지 남아있을 정도로 체계적인 나라였었고 8개의 법이 존재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몇 개 남아있다? 3개 남아있다. 이걸 통해서 뭘 유추할 수 있냐면 사람의 어떤 노동력을 중시했었고 농사를 했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 계급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 하지만 진한 교체기 중국이 한나라가 들어서면서 넘어온 위만이 고조선을 무너뜨리고 위만 조선을 만든다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다가 중국의 한나라의 침입, 구체적으로는 한나라의 무제라는 황제가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고조선이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한반도랑 만주 지역에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는데 큰 특징은 이 여러 나라의 큰 특징은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한다라는 거. 그래서 부여 가운데는 왕이 다스리고 주변엔 동물의 이름을 딴 영역을 다스렸던 사출도가 시행이 됐었던 나라 부여, 지금의 윷놀이의 유래라고 했었죠. 또 고구려는 부여의 사람들이 내려와서 만들었죠. 부여 출신이 만든 나라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주몽, 고주몽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만든 고구려는 부여의 풍습과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여도 오부족이라고 그랬었죠. 그래서 고구려도 오부족 연맹 국가로 발전을 합니다. 그리고 한반도 동쪽에 있었던 옥저랑 동해, 나중에 고구려한테 먹히지만 일단 이 나라는 읍군 삼로라고 하는 부족장이 다스리는 나라였었고 사만, 한반도 남쪽의 사만은 신지읍차라는 지배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군이 제사를 주관을 했는데 이 천군이 다스리는 소도라는 신성한 지역이 있었죠. 이 신성한 지역에는 정치적인 지배자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제사를 담당하는 천군과 정치를 담당하는 지배자가 분리되어 있었다. 그래서 뭐라 부른다? 재정 분리였었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는 백제, 그리고 신라, 그리고 가야로 이렇게 발전을 해서 삼국시대로 넘어간다라는 거. 여기 사로국이라고 나오는데요. 우리가 사만이라 부르는데 지난 내에는 조그만 나라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중에 사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신라로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강의 이 부분 핵심을 짚어봤고 아랫부분에서 우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정답은 이미 써놨는데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설명이 맞으면 O, 틀리면 X. 청동기 시대는 계급 사회이다. 청동기 시대는 계급 사회가 맞죠. 그래서 군장이 등장한다 그랬었죠. 군장. 그래서 고인돌도 만들고 계급 사회라고 선생님이 앞서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구석기 시대는 전쟁이 발발했다. 구석기 시대는 아직 전쟁이 있지 않죠. 단지 이동하는 평등 사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고조선은 철기 문화 아니죠.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라고 얘기했었죠. 그래서 X입니다. 2번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간석기를 사용했죠. 톡에 곡식을 보관하고 음식을 조리했었죠. 대표적인 톡이 빗살무늬 톡이 얘기했었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음집을 지었고 시적 단위로 마을을 형성한 거 맞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졌고 가축을 키우는 목축도 했었고 그래서 4번까지는 다 맞죠. 하지만 동굴에 거주하고 무리지어 이동한 것은 어느 시기일까요? 그렇죠. 아직 농사를 짓기 전인 구석기 시대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자, 3번 고조선에 대한 설명. 1번 가들이 사출도를 관할했다. 이거 어디였어요? 아까 부여에 대한 설명이었었죠. 제가회의가 국가 중대사를 결정하였다. 제가회의의 가, 요 위에는 가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 제는 뭘 뜻하냐면 모두 제자예요. 모두 제. 모든 가들이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한 나라는 고구려입니다. 그래서 고구려하면 꼭 알아두세요. 제가 회의, 가들이 모두 모여서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했다.
고구려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천군이라는 단어 나왔네요. 자, 천군이라는 단어가 나왔고 이 천군이 다스리는 영역이 따로 있었죠. 소도가 있었던 나라 삼한이라고 얘기했었습니다. 4번 오부족 연맹체 국가 아까 두 개 얘기했었습니다. 부여도 해당되고 부여의 형제국가 고구려가 해당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5번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립된 우리 역사상 최초의 국가가 고조선이죠. 그래서 5번이 맞습니다. 4번 기억에 들어갈 내용. 고조선에는 8조법이 있었죠. 하지만 세 가지가 전해져 온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계급사회 알 수 있었고 농경사회 알 수 있었고 개인의 노동력을 중시했었다라는 거 알 수 있었다라고 얘기했었습니다.